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일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을 장식할 12월 달이 시작이 됐고요. 또 12월의 첫 문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더 잘 상담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12월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2000년부터 12번의 12월 중 8번, 그러니까 60% 이상이 상승한 건데요. 따라서 올해도 12월의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성탄절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처럼 그렇게 수익률에도 불이 빨갛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12월의 효과를 기대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속보를 보내드리기는 했는데요. 중국의 11월 HSBC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PMI가 50을 상회했네요. 50.5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웃돌았고 지금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빨간 불을 켜고 출발을 했었고 초반에 194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장중 이제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1930선대로 밀렸었는데 중국의 이 같은 호전된 경제지표 결과가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증시가 다시 1940선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는 말씀해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7포인트 상승한 1940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500선 회복이 됐습니다. 5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흘째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다소 우세한데요. 통신업종이 강세입니다. 이제 아이폰 5 출시가 될 텐데요. 출시일이 결정이 됐고 예약 판매에 돌입이 됐습니다. KT와 SK텔레콤이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역시 이 두 종목은 현재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아이폰 5 유치하지 못한 LG U+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고요. 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1083원 50전입니다. 소폭 오름세인데요.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관심 있는 종목, 매도하실 종목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노하우,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꼭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에 이어서도 LG U+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월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소식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12월에 문이 열렸어요. 11월의 별점 왕 과연 어떤 분이 되셨을지 프로그램 말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2월에도 별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으시고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2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역시 시청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먼저 여쭤볼게요. 14,500원에 20%예요. 14,500원에 20%요? 네. 구매라고 제가 말을 했네요.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그냥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냥 쭉 들고 요새 계셨어요? 보니까 기간 매수가 이렇게 꾸준하길래 어떤가 싶어 문의드려요. 중간에 충분히 손절을 할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들고 계시군요. 네, 제가 어디 외국을 좀 나갔다 오느라고 그러셨어요? 신경을 못 썼어요. 매도를 못 하셨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절을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언제까지 반등할지 궁금하고,
또 제가 추가 매수해서 네. 또 매수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것도 괜찮을지.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기다릴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 연결해 드리기 전에 6인의 네.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 한 분께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 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정태근 네. 팀장님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차트를 안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차트를 안 네. 보고요. 일단은 그 말씀하셨듯이 14,5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7,710원이에요.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또 대응하기에는 있는 구간은 아니지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좀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뭐 하는 회사는 안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을 그렇다면은 반도체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주도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수주를 해야 되죠. 네. 그죠.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작년 하나마이크론이 작년 11월 달에 반등을 한번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낸드 플래시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네. 반도체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네. 테스트 기기라든지 뭐 반도체 전공정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거기에 어떤 착공이 들었지만은 그 실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지금 이제 왜 빠진지는 아시겠지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이유로 빠지니까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 앞으로 보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 아시지요? 네네. 하이닉스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 매도 때문에 조금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네,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빠지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그 디램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더 빠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는 흑자전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디램 가격이 더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 75%가 디램이거든요. 네네. 근데 디램 가격이 더 빠져버리니까 이게 흑자전이 과연 되겠느냐 그 의구심이 반드시 생기겠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매출의 75%가 디램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나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나아진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기 납품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 후공정 회사 하나마이크론 외에도 뭐 네페스, 대덕전자, 뭐 시그네틱스, 신테카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어떤 수주가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반도체 테스트 기기였던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전공정, 후공정 가릴 것이 없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현재 그 PC 쪽 디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네. 모바일 쪽으로 디램 매출을 지금 4분기 때 40%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빨리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얘기가 좀 많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그 모바일 쪽 디램이 디램 쪽으로 매출을 늘리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마이크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6,500원? 일단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한 6,500원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은 그 가격에서 더 이상 안 빠지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래쪽이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쪽 그 매출이 좀 모바일 쪽 그 디램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신 쪽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반등 주면서 하나 마이크론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정태근 팀장님,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뭐 반도체 업황이 네. 당연히 좋아져야 주가도 올라가겠고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가야겠는데 그러면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얘기가 좀 길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예.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6,500원까지 더 빠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보면서 하방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물타기 한 다음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예, 같아요. 시청자님,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주가가 한 6,500원까지 더 빠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네. 또 기다리다가 좀 너무 네. 힘들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이건 시간이 많이. 예, 그럴 것 걸리겠군요.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AS 해드릴 거니까 그때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고요. 이제 네. 문자 보겠습니다. 앞서 정태근 팀장님이 언급하셨던 종목이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26,404원의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디램 고정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죠. 예, 디램 고정 현물 가격은 지금 0.80달러 DDR3 기준이니까 사실 한 3% 정도 더 빠졌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가격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4.9달러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를 22,000원부터 25,000원, 6,000원까지 끌어올렸던 단기 모멘텀은 뭐냐면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와 줄 것이다. 낸드 가격은 고정, 지금 현재 가격에서 가만히 있고 근데 두 개 다 약세로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6,500원 정도까지 고점을 찍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예상치 4분기였는데 지금 봐서는 1,000억 밑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봤을 때 지금 수급의 주체 22,000원부터 들어왔던 이 기관 누적 순매수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시 빠져나간다고 보면 하이닉스는 22,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22,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2013년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밸류냐 아니면 뭐 실적이냐 테마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가장 주가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에 이제 도시바나 PSC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기존의 이제 반도체 팹 공장 같은 것들을 대부분 다 시스템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의 감소를 통해서 하이닉스의 디램 가격 상승은 사실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 1달러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어쨌든 IT 쪽에서는 스마트 기기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 꺾였지만 분명히 5달러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26,404원에 물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26,404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을 텐데 예. 사람들이 자꾸 하이닉스를 사서 26,000원에 샀는데 4만원에 팔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의 밸류가 3만원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길게 봐서 3만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매수가 근처까지 목표까지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선입니다. 예, 손실은 안 나고 나오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 현대약품인데요. 현대약품을 풀어드리기에 앞서서 네. SK 브로드밴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비중은 적으셨는데 매수가를 안 적으셨어요. 2143님 다시 한번 SK 브로드밴드 매수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현대약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55원이시고요. 비중이 30% 분석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네, 이분은 분석이라기보다는 내가 손실을 봤구나. 그 부분을 좀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팔 시기를 놓쳤네. 요 두 가지를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을 의뢰하실 때 손실을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좀 빠지니까 의뢰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맞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시고 난 뒤에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안 줬을 경우에 내가 잘못 들어갔고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현대약품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게 1950원까지 갔다가 제가 1950원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사신 건지 아니면 1950원까지 갔다가 밀릴 때 다시 빠질 때 저가 매수도 가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가 어쨌든 그 전에 샀든 뭐 이후에 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난 뒤에 주가가 예상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손절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는 1,600원인데 1,600원까지 이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분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매수가까지 솔직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손절을 하셔야 또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반등을 못 주면 더 좋겠죠.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약품을 1,800원대 사셨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500원대인데요.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단호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이분께서는 8만 원 이상을 목표가 잡으신 것 같아요. 예. 7만 9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LG전자가 오늘 또 다시 강세예요. 네. 네, LG전자 참 재밌는 종목인데요. LG전자 종목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은 항상 똑같습니다. 8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기관이 계속 사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8만 원 위로 올라갔는데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파시면 됩니다. LG전자는 과거 성향을 봤을 때 기관이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관을 따라하시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핸드셋 사업부의 어닝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와 같은 추세를 그리는데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4분기에도 만약에 넥서스4나 옵티머스 G의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와준다고 하면 기관이 계속해서 사겠죠. 그러면 예전 주가였던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LG전자를 매매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LG전자가 생각보다는 어닝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단기로 들어왔다 단기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중장기로 봐서 삼성전자다운 LG전자니까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관의 수급에만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 5천 원에서 일단은 반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가 100만 주 이상 1개월 누적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넥서스4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에서의 입지를 조금 확실히 하고 가는 구간이 조금 필요한데 최근에 이런 입지를 조금씩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이 조금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LG전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8만 원 이상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만 원 뚫을 때 기관 수급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문의 주신 0116번님께서 기관 수급 눈여겨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을 통해서 LG전자에 대한 의견을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이상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에 볼 종목 YG엔터테인먼트, YG엔터입니다. YG엔터를 사신 분 가격대가요 59,300원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잡으신 것 같고요. 비중이 10%신데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0810님께서 보내셨고요. 사시고 난 뒤에 조금 올라가면 좋겠죠. 일단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죠. 한륜이 뭐니 이렇게 뻥튀기를 상당히 많이 시켜놨는데 실질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SM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손해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신 가격이 59,300원을 하셨는데 잘 사셨습니다. 잘 사서 하방에서 일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사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하셨을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손절가 짧게 잡고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를 7만 원 정도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7만 원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대신 짧게 57,000 정도?
57,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57,5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방에서 나오는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앞쪽에 먼저 나왔죠. 위쪽에도 75,000원 부분에서 하방에서 나왔지만은 어때요? 73,000원 깨지고 나니까 급락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방에서 나오니까 요 앞살에 여기 75,000원대 이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도 깨지면 위험하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급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조금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하락이 컸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관 매수가 초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등이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57,500원, 목표가는 7만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Y젠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지금 절반 정도 반토막 난 수준의 주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높게 네. 본다는 7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박성윤 연구원님께서 이 종목 드리면 예상되는 그 조언이 있긴 한데요. 종목 한번 드려볼게요. 솔고바이오입니다.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안철수 관련 테마 중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사소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관련 테마는 이제 끝났죠. 안철수 네.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솔고바이오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부채가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조금 나고 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 규모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꼭 네. 이걸 사셔야겠냐는 겁니다. 다른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바닥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사실은 수익이 날 가능성도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점하러 간다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리스키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본인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갭으로 떨어진 자리 갭으로 매겼고 횡보했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1,250원 정도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끝난 주식이 이 가격을 회복하기는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한번 들고 가셔서 조금 수익이 나시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서 뭐 2,500원, 600원 이렇게 물리셨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1,000원 되면 다 팔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들 많이 있고 테마가 끝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쉽게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구가 끝났다고 하면 횡보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거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솔고바이오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위험성은 있으니까요.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브로드밴드 매수가 다시 보내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주시지 않았고요. 다른 분께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냐라고 의견을 주셨길래 이분 위주로 그럼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296님께서 SK브로드밴드를 장기로 보는데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앞서서 먼저 2143님께서는 SK브로드밴드 비중 한 30% 정도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소리 없이 네. 강하게 올라왔군요. 예. 일단 장기로 본다면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예. 보고 있는데, 일단 통신업종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SK 브로드밴드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IPTV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통신업체의 가장 큰 악재가 있죠. 비용 증가,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증가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감소, 그리고 IPTV 가입자 증가, 이 두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왜 반대를 치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통신 환경 중에서 잘 보세요. 무선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어떤 무선 사업,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어떤 IPTV 같은 어떤 위성 TV 이쪽인데, 가입자가 지금 늘어나봐야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지금은 가입자가 증가를 하겠지만은 이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핑계 내서 이제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가 중요하겠죠. 자, 잘 보세요.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10몇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20만 원 이상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영업이익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지가 않죠. 왜? 가입자는 계속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6천만, 7천만 계속 늘어난다면 가입자는 증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일단은 뭐 애플 CNC가 그랬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매수하는 게 상관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신고가가 필요하거든요. 4,92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예.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SK브로드밴드
최근에 고가가 4,990원이었잖아요. 요거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저는 12월에 첫 거래일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이 네,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스카이라이프요. 스카이라이프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3,300원, 네. 20%예요. 33,300원에 20%요. 예. 오늘 주가가 1.36% 오르면서 31,500원. 일단 수익권이신데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언제 사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이번에 되셨고요. 한번 이렇게 쑥 내려갔을 때, 예. 그때 샀어요. 네, 한 어제 오늘 28일, 27일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좀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하고 싶은데, 네.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이 한 40%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15%나 한 20% 좀 더 사도 될까 하고 한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요, 육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함께 보시면 모두 분께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박성윤 연구원님 현금이 한 40% 있으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하시는데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스카이라이프를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수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통신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통신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상당히 다변화를 많이 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가입자 증가를 통해서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험이나 새로운 스마트 TV 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좀 창출을 했고 영업이익에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올해 보면은 작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품을 잘 팔고 있느냐를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PR 20배 정도인데 PR이 20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전혀 꺾일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밸류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밑바닥부터 잘 올라왔던 스카이라이프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훼손이 됐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갖고 오던 만큼의 탄력도를 가지고 주가는 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건 조금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수와 관련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고점이 지금 35,000원 정도인데요. 35,000원 만약에 깨고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더 사셔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5,000원에 물린 매물대 정도만 극복을 한다고 하면 스카이라이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5,000원 위에 매물대가 없죠. 그리고 과거에 하락했던 이 구간을 조금 본다고 하면 기존 장외에서 갖고 있던 잠재 물량들은 대부분 다 이 구간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중기적으로 지금 정도의 물량만 보유해 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비중으로 목표가 35,000원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시니까요. 예. 그렇게 대응 전략 짜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35,000원 돌파했을 때 그때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할 거니까요. 스카이라이프 여기까지 상담했고요. 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다 봐드리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S51인데요. 104,000원에 20% 진단해달라고 7469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104,000원이면은 한 번 했던 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10만 가격이 좀 비슷한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들고 네. 계시니까요. 뭐 똑같은 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볼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유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태양광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물론 할 겁니다. 할 거지만 더욱 중요한 건 기존에 그 기존에 어떤 화석연료가 그렇게 가격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그리고 뭐 셰일가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기존 화석연료죠. 그렇다면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9년, 2010년과 같은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오긴 물론 힘들어요.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텨야 되실 부분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정말 재미없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 2009년, 2010년 같은 어떤 상장성이 힘들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가격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이거는 월봉을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격대만 좀 짚어드릴게요. 예. 짚어드리면 요거는 9만 원만 좀 안 깨지게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일단 가져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적이 가장 먼저 개선이 될 만한 업종은 화학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좋게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큰 폭의 성장세보다는 어떤 완만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9만 원만 안 깨진다면 일단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10만 원대 이상에서 사셔서 걱정이 되시나 본데요. 9만 원만 안 깬다면 조금 더 길게 봐도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S-오일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잘 가는 모베이스를 잡으셨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12,4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다소 좀 욕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매도 가격 궁금하시는데요. 12,400원에 사셨다는 예. 얘기인가요? 12,400원에 사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12,400원에 사시면 매우 곤란한 종목인데 일단 사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상승하고 있던 추세는 대부분 다 훼손이 됐고 휴대폰이라고 써있는 IT 부품 업체들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네. 삼성전자가 듀얼 밴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대부분의 업체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자체가 한 군데로만 공급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한테 납품을 받았고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월 350만 대 정도 이제 싸게 좀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누렸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실적의 개선세는 없었죠. 테마가 좀 됐다는 건 알겠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보면 거의 14억 정도 뭐 잘 찍어봐야 한 30억 정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어가지고 있죠. 가볍기 때문에 날렸다라고밖에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저는 2013년도에도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성, 밸류 모두 다 낮은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모베이스 같이 작은 종목들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4,000원부터 오른 모베이스가 12,000원이 됐는데 네. 그럼 지금 산 모베이스가 2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한 억측이죠. PER 50배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PER 100배를 보고 이걸 매매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제가 잘 나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물량을 조금 뺏기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 지금 종목들 대부분 다 반토막 나는데 한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모베이스 이렇게 작은 종목 지금 잡으시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좀 아쉽지만 지금 시점에서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하시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성희 연구원님은 정치 잘 못하시죠? 쓰는 네. 소리를 참 잘하세요. 제가 앞에 종목들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모베이스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지금 손실 아니시잖아요. 빨리 네. 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희 연구원님께서 실력파시거든요. 팔아라 하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투비소프트인데요. 이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투비소프트 7,15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 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죠. 5247님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더 사도 될까요? 예. 그 기업을 잘 아는 사람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투비소프트 같은 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접근할 때 항상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어떤 관심에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7,1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기업용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용 어떤 인터페이스 인터넷 어떤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약하기 때문에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 추세가 지금 이제 8,000원까지 갔던 추세가 강하게 깨지면서 5,5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일단 차트를 좀 보시고요. 이게 6,000원 가격대를 좀 지켜준다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은, 6,000원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가 제가 보기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드릴 때, 추세가 조금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000원 지켜준 전제하에서 몰타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투비소프트 봤습니다. 저도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효상 OMB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시는데요. 어제장, 오늘장 조금 빠지고 있는 6,530원입니다. 제가 이제 비료 관련된 네. 회사들을 사시는 분한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연배가 조금들 다들 되시는 거겠죠. 비료나 그러시겠죠. 철강, 화학, 기타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 네. 같은 경우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식도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 관련들 주식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잡아서 한 10%씩 먹고 파시는 전략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바닥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종목을 고를 때 사실 추세가 날 것 같은 걸 바닥에서 잡아서 추세를 끝까지 먹는 게 사실은 주식을 하면서 확률이 가장 높은데 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빠졌다. 이게 업황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 10%좀 먹으려고 좀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한 10% 뛰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채 비율도 얼마 안 되고요. 3분기에 적자를 조금 기록을 하긴 했지만 부채도 뭐 50%밖에 차입을 안 했고 유보율도 너무나 좋죠. 회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회사가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주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유기농 물질이나 유기농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효성 OMB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대표적인 건 농우바이오가 있죠. 종자산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해서 중국으로 갔죠. 이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계속 가죠. 농우바이오 절대 싼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농우바이오 적정 주가는 기껏 해봐야 17,000원, 8,000원? 그래도 가죠. 밸류가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려고 하면 성장 스토리라는 게 조금은 있어줘야 되는데 효성 OMB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본인이 잘 알고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6,000원 정도 저점에서 잡아서 박스권 이탈했던 이제 6,750원 정도 10% 정도 먹는 기술적 매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상 OMB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시네요.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8789님께서 원익 IPS를 5,2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 깔고 싶습니다. 적으셨어요? 또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아까 전에 그 서대 전화 연결할 때 그 하나 마이크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도 힘듭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수익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갔어요?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들여가지고 그 설비 투자를 했는데 뭐 어떤 투자를 했냐면 그 OLED 장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시 두 포면에 300억 이상 이런 중견기업이 300억 이상 투입해가지고 설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를 했는데 지금 OLED도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도 좋지 않아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까지는 좋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익 IPS도 마찬가지 못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200원에 사셔가지고 한 800원 정도 손실인데 충분히 손절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 수급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요게 지금 현재 못 올라간 이유는 딱히 파는 이유가 아니에요. 기관들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지 않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손실이 있긴 하지만은 손질을 하신 다음에 차라리 종목이 올라갈 테니까 기관이 매수하면 올라가겠죠. 왜?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매수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기관이 매수할 때 차라리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그 반도체 업황도 물론 안 좋다는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신 다음에 이번에 하방일성 그리고 기관 매수 들어올 때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는데요. 오늘도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난주 종목 AS 하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AS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죠. 네. 예, 종목은 원풍물산이었는데요. 매수가가 947원이셨고 비중이 100%셨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 보고 나온 적이 있었고 1,000원이 깨져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고요. 정태근 팀장께서는 목표가 1,100원 그런데 일단 팔고 다시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VOD를 통해서 네.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의견 네. 똑같나요? 네, 일단은 뭐 의견은 전체도 똑같습니다. 예. 저번 주 말씀드린 똑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이 종목을 뭐 잘 아신다고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매매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세가 우상향이라면 가져가도 되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깨졌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이 매수하신 다음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914원에 거래가 되는데요. 네. 그럼 오늘 팔고 다시 시점 잡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소 좀 손해를 보고 나오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수익을 보셨던 분이라 너무 큰 욕심 안 부리시고 다시 한번 매매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AS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예. 박성일 연구원님 지난주 종목입니다. 네, 멜파스였죠. 매수가 24,000원에 비중이 20%.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은 일단 보유고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장기적으로는 4만 원 대응해보자. 기한은 1월 말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과거 4만 원에 잡아서 손해보셨던 시청자였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셨어요? 정분지 상담할 때, 네. 그게 29,000원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예. 네. 예. 그대로 들고 저도- 계시죠? 예, 저도 그때 상담해가지고, 네. 어떻게 그때 매도를 할까, 어찌가 하다가, 네. 예. 한번 좀 보유를 하고 그랬어요. 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있습니다. 보자 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쭉 가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었거든요. 네. 예. 저 한 3만 원까지 저도 보고 있는데, 아, 네, 예. 변함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예. 박성일 네, 박성일 연구원님. 연구원님. 예, 사실은 1월 말 정도까지는 사실 IT 부품주 전반적으로 크게 훼손될 만한 일이 없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 정도에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관이 종목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연말까지 좀 관리를 못하면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다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테마가 되죠. 특히 태블릿 PC에 들어가고 있는 패널 쪽 관련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대형이든 소형이든 대형이든 꺾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네. 멜파스는 과거 너무 많이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주봉을 보면은 3만 원대에 좀 매물이 많죠. 여기서 보면 3만 원에서 한참 싸웠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3만 원대에 왔기 때문에 뚫고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조금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1, 2주 정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은 매도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만 원 넘어가면 조금 더 사셔서 다시 한번 한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멜파스 사실 다른 IT 부품주 중에서 밸류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밸류도 싸고 일단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멜파스 3만 원까지 한번 수익 받아볼게요. 그래요. 네, 저는 고맙습니다. 지금 네. 전분주 29,000원 그 할 때 좀 아쉽는데 매도를 네. 그때 예, 조금 더 욕심 부려서요. 3만 원대 갔을 때 그때 매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도 될까요? 예. 네. 기분 예, 좋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 있을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네. 해서 AS 해봤고요. 네. 이제 별점왕 발표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11월의 별점왕 과연 어떤 분이 되셨을지 결과를 공개해 볼까요? 누구시죠? 화면 통해 나가고 있나요? 네. 예, 1위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태근 팀장이십니다. 빰빠라밤. 축하드립니다. 9월의 별점왕이 귀환을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소감 한 말씀. 제가 좀 못됐나 봅니다. 왜요? 처음에 할 때 몰랐는데 뺏어오니까 기분 좋네요. 박성일 연구원님. 네. 좀 아쉽지 않으세요? 4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맨날 4위인가요? 네. 잠정치입니다. 우리 이제 정치적인 거를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1등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훌륭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네. 모두 신뢰하는 분들이신데요. 그래도 정태근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별점왕이 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또 12월에 별점왕은 어떤 분이 되실지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전문가 인사를 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변동폭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연간 중간값과 최고점 및 최저점 간 격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올해 7.8%로 1980년 코스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최고점은 3월 14일 2057.28포인트, 최저점은 7월 25일 1758.99포인트로 둘의 편차는 298.29포인트, 중간값은 1908포인트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인 1908포인트에서 위아래로 7.8% 움직이는 데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는 변동계수가 15.2%로 올해 2배가량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36.1%로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지수의 변동폭이 적었던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한국 경제 저성장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으면서 증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음식점과 소매점 등 60만 개의 자영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 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영업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59만 5,336개 사업체가 신설되고 57만 7,501곳이 휴폐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은 전체 창업 사업체와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소자본 창업이 쉬운 음식 숙박업 분야 신규 사업체는 1년 생존율이 71.6%지만 5년이 지나면 29%만 생존하는 등 평균 존속 기간이 5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음식 숙박업체 54만 7천 곳 가운데 신규로 5만 5,433곳의 사업체가 등장했고 5만 361곳이 폐업했으며 명의가 바뀐 업체도 9만 3,939곳에 이르는 등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인당 생애 의료비는 1억 1,430만 원, 남성은 9,58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의 1인당 생애 의료비를 단순 비교하면 기대 수명이 평균 6년 정도 더 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40만 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의료비가 생후 1년부터 감소하다가 성인기에 이르면서 점차 증가하고 사망 이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남녀 모두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 남성은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의 47.2%인 4,526만 원, 여성은 52.2%인 5,853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당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시설 투자가 줄면서 보유 현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은 지난해 말 14조 6,917억 원에서 지난 9월 말 18조 8,235억 원으로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시설 투자는 1분기 7조 7천억 원에서 3분기 4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LG전자도 올해 투자를 줄이면서 올 들어 지난 9개월 동안 3,164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 들어 9개월 동안 보유 현금이 1조 2,397억 원이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포스코의 현금 보유 규모는 5조 1,236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보유 현금을 늘리는 것은 향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미리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종목 퀵 서비스도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대 대통령 선거도 보름 남짓 다가왔고요.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내 이슈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